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 이제 강의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한번 말했을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툴을 사용해가지고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급 수학을 사용을 해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고급 수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너무나도 고급 수학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배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저기 뭐냐 그 현상들만 조금씩 그냥 양념처럼 이렇게 배우는 거고, 심지어 2015년도 개정된 물리학 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없어요. 예. 제 특수상대성 이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2009년 개정인가 뭐 그때는 있는데 2015년 개정에는 빠졌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좀 해볼 건데, 그냥 현상이 이렇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 시작을 해보기 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무슨 시간 팽창, 뭐 공간의 어떤 수축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이 뜻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시간의 팽창,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시간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간이 굉장히 짧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공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이건 뭔 소리냐면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공간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공간만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약간 쇼크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쇼크를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뭐냐면은 절대 시간, 그러니까는 시간도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인데 어떻게 여러분 저기 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어,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굉장히 약간 좀 희한한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셨죠? 예. 좋습니다. 뭐 특수상대성 이론 이렇게 하다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은 타임머신이에요. 갑자기 타임머신 왜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임머신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들어보세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 있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있어요. 근데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은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요. 근데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뭐 웜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어? 여러분 그 트윈 패러독스에서 쌍이하고 둥이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예. 둥이가 우주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20년 우주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쌍이는 90살 먹고 돌아왔죠. 둥이는 20살밖에 안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70년 시간 여행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 여행은 할 수 없지만은 약간 과거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보시면은 하늘은 굉장히 커요. 우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별들도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무슨 광년 단위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시간으로 뭐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100년 걸린다, 10만 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만 광년 떨어진 별에 10만 광년 떨어진 별이 만약에 지금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별은 10만 년 전의 빛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별 같은 경우도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8분 3초 더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태양을 딱 보면은 8분 3초 전에 태양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태양빛을 보고 싶다. 그러면 8분 3초 뒤에 태양빛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8분 3초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던 그 순간에 태양빛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래로 가는 것밖에 이제 가능하지 않다. 과거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과거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 네, 되셨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마무리 정리였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볼 건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수학적인 유도가 안 돼요.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래이래해서 뭐 안 돼. 뭐 이렇게는 이래이래해서 이런 현상이 있어. 이렇게 말은 못 해요. 그러니까는 딱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뭐가 있나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케플러 법칙도 안 배우셨구나. 이제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태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돌 수 있었다. 만유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돌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만유인력과 중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인력과 중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은 어 얘네 둘이 서로의 어떤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공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게 아니라 공간이 왜곡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지구 근처에 공간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지구처럼 질량이 있는 물체 근처에는 공간이 왜곡돼 가지고 공간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이 트잖아요.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이게 딱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딱 맞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는 게 만유인력 법칙하고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천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있기 전에 한 3, 400년 동안에는 뉴턴의 어떤 중력 법칙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약간 신처럼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던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천재였던 거죠. 예. 근데 중력이 없다, 만유인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력이론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든 중력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틀려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뉴턴의 만유인력 이건 틀린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계속 뉴턴의 만유인력, 뭐 중력,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계속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성립을 해요. 여기서 질량이 작다라는 건 한 지구 정도, 지구 스케일 정도 그러면은 작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건, 질량이 크건 모든 물체 성립이 모든 물체 성립이 돼요. 모든 물체 성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약간 궁극의 이론 같은 약간 모든 범위에 전부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모든 범위가 아니라 그냥 조금 약간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바로 뉴턴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질량이 작은 물체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뉴턴이 이렇게 딱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양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뉴턴의 법칙으로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태양계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의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뉴턴 법칙이 몇 개 빼고는 이제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자퇴합니다. 애들이 자퇴해요. 어떻게 학교 다니냐 그러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내용은 어려워요. 엄청 더 어려워요. 근데 수학적인 어떤 유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엄청나게 적다고 봐요. 네, 적다고 봐요. 뭐 그래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자, 아무튼 한번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현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 현상은 다 살펴봤어요. 뭐냐면은 중력하고 완유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될 건데,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 증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성의 세차 운동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는 첫 번째 수성의 세차 운동. 그러니까 뭐냐면 세차가 여러분 막 뭐 차 세차한다 그런 게 아니라 태양 엄청 크잖아요. 태양 정도면은 뭐 엄청은 아니더라도 태양 정도면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태양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 누구예요? 수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성이 공전을 태양 근처를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희한하게 궤도가 다 달라요. 맨날 돌 때마다 궤도를 참 희한하게 돌아요. 궤도를 굉장히 희한하게 돌거든요. 이게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공전 궤도가 희한했던 거죠. 공전 궤도가 희한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뉴턴 법칙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심지어 이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수성하고 태양 근처에 어떤 행성이 있어가지고 이 행성하고 이 어떤 수성하고의 인력 때문에 이 불완전한 궤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성 전에 보이지 않는 행성은 없었고,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수성의 세차 운동, 딱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수성이 왜 이런 식으로 궤도를 도는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내가 지우지 말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는 중력과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중력과 관성력 구분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중력 없다 이거예요. 중력 없다라는 거는 뉴턴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겼죠. 굳이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구 위에 엄청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들이 딱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밀폐된 공간에. 근데 여기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면은, 이 물체는 떨어진 이유가 지구가 중력으로 우리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 중력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주선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허공에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떠한 힘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우주선이 G라는 어떤 중력과 속도를 받고 가속을 받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켓이에요, 로켓.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속도를 받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얘가 1초, 2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초, 2초.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인간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더 화끈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공 위치를 한번 보실래요? 원래는 인간 머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팔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발 근처에 있고 지금은 발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봐요. 앞에 아래 지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중력 상태였어요. 무중력 상태였는데 G라는 가속도를 받게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하고 똑같냐면은 중력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밑에 지구가 있어가지고 지구가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믿을 거예요. 왜냐면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니까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가속을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속을 하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에 상응하는 G 이게 뭐예요? 관성력. 관성력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한 거냐면은 여기서 중력과 관성력은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밀폐된 공간에서 있는데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얘가 지구가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우주 로켓가 위로 가속을 해가지고 떨어뜨렸는지 누가 아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오,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등가 원리에 의한 낙하에 대한 고차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낙하에 대한 고차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일단은 등가 원리 뉴턴이라는 사람은 낙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는 어떤 가속도로 낙하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물체는 힘을 받는 줄 알았더니만은 이렇게 가속도를 받았다라는 거는 힘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가능하거든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가지고. 근데 물체는 힘을 받았다는 줄 알았더니만은 물체는 힘을 안 받아요. 얘는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는데 위로 가속 운동하는 가속 운동 기준계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낙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력과 관성력은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있고 물체는 떨어지지 않아요. 무중력 상태예요. 힘을 받고 있지를 않는데 우주선이 G라는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얘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로켓의 뭐 때문에? 그죠? 가속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관성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관성력 때문에. 관성력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멋있는 말로 따지자면은 물체는 힘을 안 받아요. 예, 물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힘을 안 받아요. 힘을 안 받는데 정지 있잖아요. 정지 있는데 왜 떨어져요? 가속 운동 기준계. 위로 가속 운동하는 이 기준계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위로 가속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예,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뭐 등가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등가 원리. 근데 이거는 약간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가 원리. 아시죠? 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와 중력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중력에 의해 가지고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는 운동, 그러니까는 가속하기 때문에 물체가 가속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아니고 이제 저기 문제집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빛의 휘어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빛의 휘어짐.
가속하는 운동하는 그러니까 가속 운동하는 계에서 보면은 빛은 휘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자 봐봐요. 어떤 이렇게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는데 가속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가속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에 빛이 넣었어요. 그럼 빛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직진하겠죠. 계속 직진하겠죠. 근데 위로 안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중력 가속도 g만큼의 가속도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빛을 어디서 보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목 쪽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 쪽에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 있을 때는 빛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 있어요. 목 근처에 있었던 애가 지금 다리 근처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주선에서 빛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휘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빛의 휘어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빛의 휘어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니까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겠죠. 아, 이게 뭐냐? 지금 감히 신성하신 뉴턴 경을 지금 비판을 하시느냐? 비판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야, 아인슈타인, 너 그러면은 가속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력하고 가속도는 구분 못한다며. 중력하고 가속도는 구분 못한다며. 야, 그러면은 가속하는 운동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빛이 휘어지면은 그리고 가속하는 운동계하고 중력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는 관성력이 있는 곳에서 빛이 휘어지니까 그러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빛이 휘어져야겠네. 빛이 휘어져야겠네. 그러니까는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빛이 휘어져야겠네. 한번 대봐. 증거 대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예. 왜냐면 그때까지의 물리학자들은 뉴턴 역학을 따르던 물리학자들이거든요. 근데 뉴턴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빛은 질량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얘는 절대로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질량이라는 게 있어야지만은 중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라는 거는 뉴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질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질량이 없어. 질량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치? 중력을 못 받아요. 중력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사람들은 빛은 중력을 못 받기 때문에 중력에 있어가지고 빛이 아무리 그래도 휘어지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휘어지는데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수성세차 운동이고 두 번째는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 같은 경우는 에딩턴 경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 희한한 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별의 실제 위치예요. 별의 실제 위치예요. 별의 실제 위치. 근데 별이 지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휘어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눈은 바보 같기 때문에 빛은 직진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빛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별의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관측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별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 빛이 휘어진다라는 거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해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휘어지는 거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공간이 왜곡된다고. 그래서 이 태양이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시공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이 돼가지고 별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은 이 빛이 이 공간을 이렇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빛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 다시 말하면은 빛의 휘어짐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면은 뉴턴은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는 중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질량이라는 거는 공간을 휘게 하고 태양이라는 거는 공간을 휘게 하고 빛은 이 공간의 휘어짐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죠? 빛은 휘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땅으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선 운동, 직선으로 이렇게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직선으로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선으로 걷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등속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속 원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지구가 굴곡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빛은 직진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이 굴곡이져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뒤틀리다 보니까는 이 어떤 별빛이 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뉴턴은 빛은 질량이 없으므로 중력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하고 그리고 빛은 이 공간의 휘어짐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뉴턴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뉴턴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뉴턴은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질량이 없어요? 빛이 질량이 없기 때문에 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빛을 뭐로 본 거냐면은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뉴턴은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본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mc 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을 하면은 에너지하고 질량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빛은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질량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빛도 질량이 있고 태양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태양과 질량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요, 이 빛이 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의 중력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을 써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비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아름답나요? 네,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질량에 의한, 그러니까는 중력에 의한은, 왜냐면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도 크거든요. 그래서 질량에 의한,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시간 지연을, 타임 지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요. 네.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블랙홀 가면은 이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블랙홀 가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는 뭐 절대로 뭐 빠져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거. 예.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블랙홀이 약간 검은 구멍이 있다 그래가지고 블랙홀이 전혀 아니에요. 예, 블랙홀은 그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예.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 블랙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홀 굉장히 매력 있는 녀석이거든요. 예. 이게 왜 여러분 중력, 그러니까는 질량이 많은 곳에서, 중력이 많은 곳에서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질량이 많은 곳에서는 시공간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죠. 근데 이 시공간이 왜곡되는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큰데 여기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통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는 처음은 굉장히 넓은데 갈수록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예, 예.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빛이 있고요. B라는 빛이 있어요. A라는 빛이 있고 B라는 빛이 있어요. 안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중력을 더 많이 받겠죠. 예, 안으로 갈수록 중력을 더 많이 받겠죠. 왜냐면은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B가 시공간을 휘는 것보다 A가 시공간을 휘지는 게 굉장히 더 커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A가 시공간을 더 많이 비틀리기 때문에 그 비틀리는 이유는 이 중력으로 더욱더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건데,
일단 B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B 같은 경우는 빛의 속력은 똑같죠. 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빛은 똑같이 가요. 빛의 속력은 똑같아요. 근데 A보다는 더 길죠, 거리가. A보다는 길죠. 같은 시간 동안. A 같은 경우는 빛의 속력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리는 더 짧죠. 근데 빛의 속력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리는 더 짧으니까는 시간이 더 짧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속력은 같아야 돼요. 근데 거리가 B는 더 크죠. 시간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은 거리도 짧아야 되고 A는 거리가 이렇게 짧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짧으니까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있어요? 그죠? 중력을 많이 받으면 질량이 많은 곳에서는 시간이 줄어든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는 결론적으로 시간 간격은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비시계 있잖아요. 비시계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똑딱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림이 굉장히 큰 곳에 가면은 뭔 소리냐면 비시계 나도 못 간다 이 소리예요. 요 소리예요, 요 소리.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볼게요. 트윈 패러독스 있죠? 쌍둥이 역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여러분들께 복습을 해드릴게요. 쌍이가 집에서 물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고 둥이가 이제 우주여행을 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둥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쌍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정상이고 둥이가 비정상이죠. 굳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상이 좋은 거고 비정상이 나쁜 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쌍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둥이가 시간이 팽창된 거죠. 그죠? 특성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둥이가 굉장히 시간이 팽창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그러니까는 시간 간격이 팽창돼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은 지연됐죠. 그래가지고 나이가 덜 이제 들었어요. 그죠? 근데 둥이가 말하는 건 이거죠. 쌍이가 그리고 지구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쌍이하고 지구가 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둥이가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은 둥이가 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게 가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속 운동을 하면은 가속 운동이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력이 많으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랬죠. 중력이 많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중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력하고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관성력이 많으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관성력이 많으면은 뭔 소리예요? 가속이 많이 되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는 둥이는 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까 그 내용.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다시 중력과 관성력은 어떻게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이 불가능하다. 근데 중력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세지면은 그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근데 중력이 세진다는 소리는 중력하고 관성력은 같죠. 구분 불가능이니까 등가니까는 같잖아요. 중력이 관성력이라는 거니까는 관성력이 커져도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소리죠. 관성력이 커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로켓 이렇게 있으면은 관성력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속이 많이 된다 이 소리죠. 우주 로켓으로 따지면 위로 더 많이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화가 가능하냐면은 가속이 많이 되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다시 가속이 많이 되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일반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트윈 패러독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둥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네. 일반 상대성 이론 여러분 꽤나 짧게 끝났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비해 가지고.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2 이상 가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예. 그냥 현상, 가까운 현상, 간단한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간단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현상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잘 말씀 안 드렸나요? 뭐가 있어요? 현상. 그죠? 등가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등가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휘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량, 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그죠? 수성의 세차 운동.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중력 렌즈 효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설명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6분 정도 흘렀는데 굉장히 힘든 여러분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특히 특수상대성 이론은 한 것도 많아가지고 1시간 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약간 오개념을 잡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근데 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물리의 묘미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특수건 일반이건. 근데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도 막 뭐 굉장히 뭐 별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네, 편하게 생각해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를 굉장히 약간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니까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의 거장입니다. 거장 아닙니까? 네, 물리학계 거장이에요, 거장. 저도 이제 물리를 배우는 한 사람으로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 거장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뉴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약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혀 저는 뉴턴 아저씨하고 아인슈타인 아저씨를 비하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1%도 말 안 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 수학적인 유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거면은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진짜 몇 년 동안 배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이론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나중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